여러분들은 한의원 언제 가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뭐 점핑 수업도 하고 축구도 하다 보니까 가끔씩 뭐 통증이 있거나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는데 확실히 맞고 나면은 좀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일이 좀 잘 안 풀릴 때 네. 한의원 가서 침을 맞으면 한 방에 풀리더라고요. 오, 진짜요? 진짜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일이 잘 안 풀릴 때 한의원 가서 한 방에 풀릴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좀 찾습니다. 일이 안 풀릴 거 또 한방 요것도 연결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야? 또 뻔하지 뭐. 개그입니다, 개그. 개그인데 또 그걸 너무 진작에 받아들였어요. 진작에 받았어요. 네네네. 그냥 한 방에 끝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사실 뭐 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저기 한의원을 거의 뭐 자주 가죠. 뭐 손목 아파도 가시고 뭐 허리 아파도 가시고 맞아요. 무릎도 뻐근하면 가시고 또 머리 아플 때도 가시고 그만큼 젊은 사람들보다는 좀 어르신들이 더 많이 찾는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긴 있어요. 맞습니다. 요즘은 좀 어르신들이 많이 간다라는 이미지가 있긴 한데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암 통합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네. 암 통합 치료, 뭐 암 치료 예방과 관련해서 한의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궁금해요. 조금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관계는 좀 없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 한의학 하면 뭐 침을 맞거나 뜸 뜨거나 아니면 보약 먹고 뭐 이 정도만 생각하거든요. 네. 한의학에서 암을 치료한다 좀 생소하긴 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것 같긴 해요. 네, 뭐 치료라기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관계가 좀 있지 않을까요? 아. 좋은 그 한약의 성분들을 잘 다려서 이렇게 몸을 미리미리 건강하게 복용을 하면 네. 뭐 암을 좀 대비할 수 있는 네. 그런 의도 아닐까요? 네, 한의원에서도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네. 이혁재 한의사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건강적인 문제를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한 방에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나온 한의사 이혁재입니다. 네. 이름이 되게 친근감이 있습니다. 저희 개그맨 선배님하고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네, 되게 친근감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우리 원장님 오기 전에 저희들끼리 조금 얘기를 나눴는데 네. 암을 한의원에서도 고칠 수 있다. 한의학에서도 암을 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요거 맞는 말입니까, 요게? 이제 맞는 말일 수도 있고요. 예, 또 다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걸 이제 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원장님 그 한약을 1년 내내 먹으면 평생 감기 안 걸리고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같은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암세포의 특성을 아셔야 되는데 얘들은 완전히 발본 세건에서 없앨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씩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부분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얘들은 내가 함께 데리고 평생 내 생명을 다할 때까지 끌고 가야 되는 존재이며 얘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내 몸의 건강성을 잘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 몸의 건강을 살리는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한의학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의학으로 풀어보는 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아나운서님부터 한번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오, 평생 암에 걸릴 확률 한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 예, 또. 예. 예전에는 암에 걸리기 전에 보통 생명이 짧다 보니까 거의 다 돌아가셔가지고 암인지도 네. 모르고 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요즘 100세 시대 넘어가니까 네. 한 번쯤은 걸릴 것 같아서 한 저는 8, 90%. 네. 여보세요. 그건 너무 많이 쓰신 것 너무 같아요. 많은 거예요? 네, 그 암적인 대사를 그렇게 하고 그래요. 암적인데요. 암적인 사람, 이 사람. 제가 암세포가 된다. 예. 저는 왠지 50%일 것 같아요. 왜냐면 암이라고 했을 때 꼭 3, 4기뿐만이 아니라 뭐 제자리암도 있고 연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 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일단 싶어요. 설명이 좀 합리적인 설명을 하셨어요. 예. 저는 이제 한 3명 중에 1명꼴로 해서 이제 한 33%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더 낮게 보시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에 답하시는 거 같는데 37%예요.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많지는 않죠. 많은 것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3명 중에 1명꼴이라면 여기도 지금 벌써 있어요. 그렇죠. 저희 중에 벌써 한두 명은 어머. 지금 안 그래도 저는 벌써 암세포가 됐거든요. 여기, 암적인 존재입니다. 저희 프로에서. 암적인 전개가 돼버렸어요. 예,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미리 좀 대처를 하고 아이고, 세상에. 내 몸속 관리를 위해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아까 이제 대답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조선 시대 때 네. 이 평균 수명이 보통 일반 평민들은 35세였어요. 맞아요. 35세. 너무 양반들이 55세예요. 그러면은 그 궁중에서 그 당시 최고의 어휘를 두고 살았던 왕들은 몇 살이냐? 평균이 45세예요. 와, 45세면. 그러니까 그 과거를 생각을 해볼 때는 암 진단 받기 전에 미리 알아서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평균 수명이 현재 83세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사고로 사망하시거나 일찍 질병으로 사망하시는 분을 제외한다면 큰 문제 없이 산다면 보통 100살까지 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암과 관련돼서 암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이 몸의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37%라고 하는 높은 비율로 암 환자가 발생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요, 남성은 5명 중에 2명이에요. 그러니까 40%죠. 네. 여성은 3명 중에 1명이에요. 네. 필연적으로 암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성이 좀 더 많잖아요? 네. 그거 왜 그럴까요? 나쁜 걸 많이 해서. 맞아요. 네. 남자들이 못된 걸 많이 해요. 못된 게 뭡니까? 술하고 담배하고. 술, 담배. 담배도 많이 피우고. 네. 그리고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남성들이 스트레스 받는 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건 맞죠. 또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남성들이 암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더 높다. 그래서 이 방송은 남성들이 좀 더 귀를 쫑긋 세우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 한의학에서 보는 암의 원인이 있어요. 예. 그럼 한의학에서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야 치료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원인은 이 첫 번째는 면역력 저하예요. 이거를 한의학에서는 기허증, 혈허증, 양허증, 음허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몸 안에 기혈이 부족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원인은 대부분 과로하거나 음식을 함부로 먹었거나 이럴 때 이제 오는 것들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 오늘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두 번째 화병입니다. 화병. 예. 합병. 한의학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동의보감에 암 치료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동의보감에서도 이 암의 원인에 대해서 화병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저기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화병이구나. 화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병은 만병의 원인이다. 여러분 그 쓰리고 질환이라고 혹시 아세요? 쓰리고 질환. 네. 고혈압 또 고지혈증. 고지혈증, 고혈당. 고혈당. 거기에 플러스 암하고 치매. 이 5가지가 최근 들어서 급증하는 질환들이에요. 아이고. 이런 질환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화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왜 그런지는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개 다 갖고 있네. 큰일 났네. 그야말로 스트레스는 건강에 많이 이제 해로운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지 않을까요? 네. 그죠?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뭘 하든지 간에.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조금씩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스트레스라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증상으로 나오고 어떤 현상으로 어떤 이 화병에 대한 증상으로 나오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나름대로 몸 안의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이 화병 증상이 나오지 않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요, 외부로부터 받는 자극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근본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포함한 전체적인 이 마음 상태 이 자체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암이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러면 내가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 몸 안에서 어떤 증상이 생기면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제가 설문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그 증상들을 하나하나 잘 확인을 해보시고 네. 이런 증상들이 나에게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신다면 만약에 항목이 좀 많으면 어때요? 아, 내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이 스트레스 관련된 암과
굉장히 관련이 높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칠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너무 궁금합니다. 칠정이 네, 뭐예요? 칠정이 뭐냐면 이 한의학에서는 병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노건, 식적, 칠정, 방노, 담음 이렇게 이제 좀 어렵죠. 네. 어려워요. 예, 이런 5가지 이 카테고리로 해서 병의 원인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칠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이 병이 들어서 만들어지는 이제 이 병이 원인이 됐을 때 나오는 증상인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몸에서 어떤 병적인 증상이 나온다면 나올 수 있는 증상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자, 요즘 들어서 불면증 심해지고 잘 못 자시는 분들. 근데 잠이 잘 오지 않는다는 것은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있고 도중에 깨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잠은 잘 드는데 도중에 깨고 한 번 깨면 잘 못 자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잠자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밤을 꼴딱 새거나 아니면 너무 늦게 주무시는 분들.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잠이 잘 오지 않는 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추웠다 더웠다 한다는요. 네. 여러분들 감기가 걸리면 네. 추웠다 더웠다 해요. 혹시 아세요? 네. 또 그러니까 이제 감기로 인해서 처음에는 막 춥다가 약을 좀 먹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더웠다 추웠다 해요. 열이 확 올랐다가 더워가 창문을 열면 다시 추워가지고 또 이불을 덮고 이런 식으로 추웠다 더웠다 하는데 감기에도 그럴 수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갱년기 장애에도 추웠다 더웠다를 해요. 그런데 이 칠정에서의 추웠다 더웠다는 스트레스를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받게 되면 갱년기도 아니고 감기도 아닌데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증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세 번째는 기분이 가라앉거나 사는 게 재미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감기가 없겠죠. 그 두 분 주식 방송하니까 아시겠지만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기분이 올라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당연히 가라앉는 거죠. 그때 기분이 올라가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인과관계가 없이 그냥 기분이 가라앉고 사는 게 재미없고 이러면 칠정이라고 하는 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또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어요. 이 일은 뭐냐면 우리가 화를 끓이면 이 단전에 모여있던 기가 이 위에 역상을 해요. 열이 위로 오르면서 이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5번째, 불안할 때가 있다. 매사에 불안해요. 그러니까 뭐 옆에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항상 불안하고 항상 걱정되고 항상 이 디프레션 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있다면 이 또한 칠정의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세보고 있죠. 본인이 몇 개 해당되는지. 그리고 6번째는 심장이 두근거려요. 예. 화를 끓이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기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리고 건망증이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건망증이 자주 있다면 머리에 혈류량이 부족해지면서 자꾸 까먹는 건데 이 또한 화를 끓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있다. 아까 가슴이 답답한 거하고 비슷하죠. 또 가슴이 아프다. 이 또한 비슷합니다. 그리고 늘 피곤하고 눕고만 싶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피곤할 때 밥을 못 먹고 피곤하면은 그래도 주변에서 아이고 네가 밥을 못 먹었으니까 피곤하거나 그러는데 밥을 잘 먹는데 피곤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게 저예요. 그렇죠. 칠정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고 또 잘 먹는데도 기운이 안 나고 피곤하고 이럴 때 내가 칠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입맛은 있는데 소화가 잘 안 된다. 저도 늘 입맛에 있어. 먹는다고 먹는데 먹은 다음에 그냥 부대껴서 소화지를 달고 산다거나 이럴 때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칠정이라고 하는 병인 다시 말해서 화병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11가지인데 좀 어떠신가요? 한 몇 가지 정도가 좀 해당이 되시는가요? 근데 원장님 궁금한 게 네. 잠을 좀 늦게 자요. 네네. 잠이 잘 안 와서. 네네. 근데 또 늦게까지 자고 늦게 일어납니다. 그런 거는 그건 어떻게-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예, 예. 그럼 하나 빼야겠다. 그런데 네네. 이제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저희가
제가 그 근무하는 병원은 이제 입원 환자들이 있는 병원인데 예.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때 주무시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있어요. 일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경우는 그런데 가능하다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요. 면역과 관련된 호르몬들은 밤 11시에서 새벽 3시에 가장 많이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게 중요할 때예요. 아이들은 그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어른들은 그때 내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물질들이 그때 많이 분비되는데 네. 그때 눈을 감고 자야 되는데 그때 눈을 뜨고 그 양기를 키워서 무엇인가 하고 있다면 면역력이 훅 떨어지겠죠. 아이고. 그래서 이 면역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불면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습관적으로는 바꾸시는 것이 좀 유리하겠다. 네. 근데 저는 특히 또 애 셋을 키우는 또 아빠다 네. 보니까요. 아마 애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애들 한 8, 9시쯤 되면 이제 가물가물해서 한 10시쯤에 잡니다. 네. 그러고 나서 같이 자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왜냐면 이때까지 고생했는데 또 내일 아침에 애들하고 같이 깨면 제 시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잠은 오지만 10시부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드라마도 보고 네. 게임도 좀 하고 뭐 하다 보면 새벽 1~2시가 돼요. 그러다 보면 잠이 안 와요. 이게 계속 이어지려. 그러고 나면 아침 또 7시에는 애들이 깨니까 또 같이 깨고. 방법이 있어요. 일찍 같이 자고 네. 일찍 일어나세요. 오히려 예. 드라마 보고 싶은 거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네. 보시면 되잖아요. 아, 좀 그러니까 더 아예 일찍 자고. 예, 같이 자고 좀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깨기 전에 한 두어 시간 이렇게 책도 보시고 네. 드라마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래요. 건강성 향상에 좋죠. 그래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방송 보시는 분들도 내가 몇 가지 정도나 이제 해당이 될까 한번 네,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자면은 1개에서 4개 정도는요. 누구 있나요? 저요. 오. 어쩐지 두 분. 아니, 오. 제가 봐도 그렇게 보여요. 진짜요? 행복해 보여요. 근데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요, 맨날. 네. 아니 원장님 그럼 저는 1개, 4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그건 누가 봐도 그래요. 지금 혹시라도 적게 나올까 봐 걱정입니다, 저희는. 아휴. 그래서 그 4개까지는 사실은 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부럽다. 왜냐하면 살면서 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정도의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증상만 가지고 산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5개에서 8개 정도라고 생각. 그거 접니다. 예, 6개, 저요. 6개. 예, 저도요. 형 6개밖에 안 돼요? 나 6개요, 저도. 더 많을 것 같은데. 왜 그러죠? 그런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참 남성들이 불쌍한 사회예요. 그러네. 남자가 더 많네. 그렇잖아. 남성들 두 분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라고 보고 또 마음 수련이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지 않았지만은 거의 9개 이상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언제든지 어떤 병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상담을 하고 제대로 좀 치료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암을 치료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암을 치료하는 방식이 크게 2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 표준 치료라고 해서 수술을 하거나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을 하거나 이 3가지를 3대 표준 치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표준 치료를 하지 않고 자연 치유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무엇이 더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뭐든지 본인이 결정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서양의학에서 오랜 전통이 있어요. 사람을 보는 시각 중에 그 몸과 마음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심신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수술을 할 때도 수술을 하는 것은 마음을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많이 발달이 된 거죠.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는 이제 요 근래라는 건 이제 몇십 년 전이죠. 그때부터는 이게 몸과 마음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는구나라는 생각들이 이제 많이 발전되면서 요즘에는 서양의학에서도 굉장히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의학에서는요, 애당초부터 이 몸과 마음이 하나인 심신이론론을 말씀을 이제 많이 드려요. 심신이론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거죠.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을 치료해야 몸이 좋아진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몸이 건강치 않으면 마음이 상한다는 말하고도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암을 치료할 때 있어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몸에서 일어난 병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마음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몸에 있는 그 병을 절대 치료할 수가 없다고 보는 시각이 한의학적인 시각이고 실제로 임상에서 저희가 많이 해보면 마음이 치료가 되시고 마음이 굳건해지신 분들이 3대 표준 치료를 하던 자연 치료를 하던 더 치료 효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가에 대한 것은 또 차차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이제 그래서 이 동의보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심난즉 병생, 심정즉 병자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뜻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이 살아나면 병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되면 어떤 병도 저절로 치유된다. 그 병에 암이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되겠죠. 포함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비위가 상한다. 비위상한. 비위가 상한다. 예. 간이 부었다. 쓸개 빠진 인간이다. 예, 예. 방광이 움츠러들었다. 예. 이름 하잖아요. 예. 이야기할 때. 간 떨어질 뻔했다. 간 떨어질 뻔했다. 이름 하잖아요. 네. 그죠? 이게 전부 다 감정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은 뇌에서 하지만 감정은 오장육부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렇네. 그렇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질환이잖아요. 암은 오장육부에 생긴 병이잖아요. 예. 감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좋아질 수가 없다는 시각이 바로 한의학적인 시각입니다. 와, 맞는 다시 말해서 예, 이런 거예요.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수술을 해서 완전히 암세포를 발본 세원에서 없애버렸어요. 네.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했더라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날부터 하루에 3,000개씩, 5,000개씩 암세포는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 내 몸속 환경, 내 마음속 환경, 내 몸속 환경, 내 마음속 환경이 건강성 있는 환경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항상 암의 재발 전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 암 대형 병원에서 암 표준 치료를 하시던 아니면 혼자 집에서 이렇게 자연 치료를 하시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저런 이야기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의학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이 불안정해지면은요, 림프구가 감소하고 과립구가 증가를 하고요. 림프 감소하고 과립구가 증가한다는 거는요, 면역력이 감소하고 활성산소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 활성산소란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예. 노화의 범인 아닙니까? 맞아요. 예. 이 활성산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암과의 전쟁은 활성산소와의 전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결국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면 이걸로 해서 몸 안에서 만성 염증이 발생하고 그 속에서 이 활성산소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독성 물질로 바뀌면서 건강한 세포를 죽이고 암세포가 양산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를 낮추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열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활성산소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의 정상적인 세포가 이 조직이 파괴되고 암세포가 이 발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이 불안정해지면은 이 혈류량이 줄어서 이 세포 내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감소가 되고 노폐물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신진대사의 활력이 저하가 되고요. 또 각종 질병 노출 위험이 급격히 상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암 진단 받잖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 멘붕이 와요, 처음에는. 네. 제가 환자분들한테 온갖 좋은 이야기로 설명을 드려도 환자분들은 그 귀에 안 들어와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는 지금 건강하고 우리 지금 암 환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암 환자들은 이런 말이 잘 귀에 안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교감신경이 엄청나게 항진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극도의 스트레스예요. 근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는 제가 또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결국은 마음이 해결돼야 궁극적으로 암이 해결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암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원장님 암 진단 받아봤어요? 그래요. 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암 환자가 아니니까 말을 이렇게 편하게 하지. 맞아요. 난 지금 굉장히 멘붕 상태거든. 맞아요. 나 살면서 못된 거 한 것도 없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웠는데 나 암 진단 받으리라고는 절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나 지금 완전 멘붕이거든. 이런 거예요, 그 말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암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상 누각이 돼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 암 진단 받으면은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멘붕이 오죠. 네. 멘붕이 오고 이 스트레스가 확 올라가요. 당연히 올라가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암은 죽을 병이다. 그런데 암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올라와요. 그러면 교감신경이 상승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첫 번째, 심장 박동이 증가되고요. 두 번째는 호흡곤란이 일어나요. 숨이 차요. 그 다음에 혈관이 수축됩니다.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안 돼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이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세포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주는 수단인데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혈액 공급이 안 되면 건강한 세포가 죽어버리거나 또는 암세포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암이라고 하는 무게 때문에 교감신경이 상승되면 이게 암 치료는커녕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거 좀 들어보셨어요? 아, 그냥 뭐 항암 잘 돼가지고 완전히 완치됐다고 좋아했는데 뭐 얼마 뒤에 다시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전이 돼서 뭐 문제가 돼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말 많이 좀 들어보신 적 없어요? 네, 있어요. 주변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뭐냐면 결국은 그 마음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교감신경이 떨어지고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올라오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혈관이 열리겠죠? 네. 혈관이 열리면 혈액순환이 잘 돼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자연히 손발이 따뜻해지고 자연히 뱃속이 따뜻해져요. 부교감신경이 올라가게 되면은 뱃속이 차가워져요. 여러분 우리 체온이 36.5도라는 거 다 아시죠? 네. 그런데 이 암세포가 신기하게도 39.6도가 되면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체온이 36.5도에서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암세포가 활동성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체온이 35.5도,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 기능이 30% 이상씩 떨어집니다. 그런데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류량이 줄면서 심부치원이, 손발이 싸늘해지고 심부치원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세포가 무지하게 좋아하는 환경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항암 열심히 해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이야기들을 한의학에서는 음양의 조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음양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조금 이제 어려우니까 제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암을 만들기도 하고 암을 치료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암을 진행시키는 것도 마음이고 멈추는 것도 마음이라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오장육부의 질병은 바로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부었다든지 비위가 상한다든지 이런 말도 감정과 오장육부를 비교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소화제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위 상하는 일이 없어야 위장이 좋아집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몰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위가 약하고 속이 쓰리고 힘들어요. 근데 비위 상하는 일이 많았어. 속상하고. 그래서 막 스트레스로 막 위궤양도 오고 안 좋아. 근데 그 제산제 먹고 소화제 먹고 하면 그때는 좋아지지만 근본적으로 그 마음이 해결 안 되면 위장병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같은 거거든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해결돼야만 근본적으로 암도 치료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웬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게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많이 웃고 즐거울수록 네. 병들이 좀 사라지겠네요. 예. 뭔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웃음 치료사거든요. 아, 그러세요? 웃음으로 이렇게 와우, 네. 아픈 분들 치료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네.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인데 웃잖아요. 네. 팍 웃으면 웃는 그 파동이 안 좋은 곳으로 가요. 그래서 많이 웃으면 웃을수록 본인이가 안 좋은 거, 간암이면 간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많이 웃어서 그 암 같은 무서운 질환들이
치유가 된 사례가 많이 있어요.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근데 네. 반대로 이렇게 남들을 웃겨서 그들은 행복하지만 그거 웃기기 위해서 제가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뭐 너무 힘듭니다. 그게 문제네요. 그러니까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세요. 일단 잠부터 푹 주무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엽은 제가 가끔 웃겨주고 있어서. 아, 그건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열받고 짜증나고 화가 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해서 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이 이렇게 증가되면서 이 간을 자극을 하면서 혈당이 확 올라가거든요. 혈당이 올라가면 좋아하는 거는 암세포밖에 없어요. 아, 혈당. 여러분 그 페트 검사 아시죠? 페트 CT 검사. 암 검사할 때 그게 포도당을 주사해가지고 포도당을 주사하면은요 암세포들이 좋아가지고 다 붙어가게 포도당에 그걸 찍는 거예요. 암세포들은 그런 당을 좋아하는데 이 몸속에 당이 올라가는 환경도 역시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당은 그러니까 땡긴다. 저는 뭐 단 것도 안 먹고요, 뭐 음식도 많이 안 먹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왜 혈당이 높은지 모르겠어요. 이건 거의 100% 스트레스예요. 네. 그런데 반대로 웃으면 복이 와요. 즐겁게 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한 호르몬들, 이런 데 엔돌핀, 세로토닌, 이런 도파민, 이런 호르몬들이 강력한 항산화제이면서 강력한 항암제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웃으면 복도 오고 암도 치료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음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NK 면역세포예요. 네. 우리가 이 NK 면역세포가 수치가 떨어지면 암이 전이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NK 활성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NK 활성도를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이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판 웃는 거예요. 네? 박장대소하면서 웃는 거예요. 박장대소. 네.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 이걸 실험을 해본 게 있어요. 인과관계 없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이 웃음을 선사하는 이런 분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웃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앉혀놓고 그냥 웃어보세요 하면 웃을 거 아닙니까? 아무 인과관계 없이 그냥 막 웃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그 전과 그 후를 비교해 보니까 최고 5배 이상 NK 활성도가 높아졌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웃는 분들은 암이 걸릴 확률이 많이 줄겠죠. 웃어야겠다. 예, 그렇죠. 예. 야,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너무 좋겠는데요. 저 때문에 맨날 웃고 사니까.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이 근심 걱정하는 습관이 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숨 팍 쉬시는데. 아니 재수 씨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던데. 아니요. 너무 행복해서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행복해서. 너무 행복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행복한데 왜 스트레스 받아? 이건 마치 그거 같은데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데요. 좋아 죽겠다 이런 말. 네, 좋아진 그거죠. 네. 그 근심 걱정하는 습관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요. 네. 또 거기에 논문이 또 있어요. 네. 근심 걱정하는 습관이 왜 이제 무서운가? 그 2019년 그 삼성 서울병원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일단 늘 암 치료 후에 재발을 걱정하는 것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무려 6.8배까지 증가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놀랍지 않습니까? 걱정. 그 제가 알고 있는 환자분 한 분은요. 10년 전에 간암 말기라고 오시는 분인데 네. 지금도 간암 말기라고 오세요. 우와, 10년. 근데 10년째. 간암 말기면은 거의 6개월 정도 아닙니까? 근데 성격이 굉장히 시크하세요. 암까지 거 뭐 죽으시는 거죠 뭐. 어차피 50년 뒤엔 다 죽어. 맞아요. 이런 식으로. 먼저 죽는 거지 뭐.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시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훨씬 더 암 치료 후에 더 건강엔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발을 걱정하는 게 뭐예요? 맨날 나 또 재발되면 어떡하지? 전이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비율로 사망 위험률이 높다는 거예요. 제가 걱정이 너무 많은데 진짜 이게 참 걱정을 하면 안 되겠네요. 예, 이게 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예, 없어지면 오늘 뭐 또 걱정이 예를 들어서 뭐 없죠. 이제 게시판에 또 안 좋은 글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동엽이 또 더 웃기면 어떡하지? 내가 스트레스 받을 텐데. 뭐 이런 걱정들 그리고 뭐 저기 친구들하고 관계 또 뭐 소개팅한 여자가 왜 이렇게 연락이 없지? 뭐 이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걱정거리가. 걱정을 안 해야겠습니다. 네. 무시해야 되겠어요.
또 너무 걱정을 또 안 하면은 그것도 네. 좀 이제 그거는 뭐 여기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걱정을 하기는 하되 네. 그냥 그걸로 끝내는 거죠. 그게 쭉 연결되면 안 되는 거죠. 인지 정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에 대한 접근법을 바꿔라. 이게 이제 일종의 솔루션이에요. 네. 내 마음을 중심에 놓고 내 몸을 바라봐야만 그에 맞는 올바른 치료법에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암은 절대로 죽을 병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제일 첫 마디가 꼭 이 말씀을 드려요. 네. 암은 절대 죽을 병입니다. 제가 이거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만약입니다. 네.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이 내가 운명적으로 네. 우리가 이제 그 사망률이 이 암하고 심장병, 뇌졸중 이 세 가지가 3대 사망 질환이에요. 네. 그런데 내가 이 세 가지 중에서 평생 어쩔 수 없이 한 가지가 나한테 찾아온다면은 나는 암을 택할 것이냐, 뇌졸중을 택할 것인가, 심장병을 택할 것인가. 어쩔 수 없이 암을 암을 택할 것 수밖에 같아요. 없네요. 네. 오늘 이야기 분위기상 그거 해야겠죠. 딴거 했다가는 방송을 할 줄 모르는 애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뇌졸중은요 한 번 오잖아요. 그러면은 10명 중에 7명이 즉사 가는 거예요. 즉사입니까? 그리고 3명 정도가 운 좋게 수술을 하는데 네. 수술을 하는데 반신불수가 되거나 맞아요. 대소변 못 가리거나 말을 못 하거나 이렇게 6년 7년 고생하다가 보통 치매로 사망을 해요. 오지환 너무 식구 무서워. 다 고생시키고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심장 질환은 심장병은요 한 번 오면 그냥 가는 거예요. 최근에 그 유명 가수분께서 여기 혼자 계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이 이 심장 질환은 한 번 오면은 주변에 누가 있으면 다행인데 주변에 누가 있거나 아니면은 또 누가 있고 동시에 주변에 큰 병원이 있거나 이러면 살아나는데 심근경색이 오잖아요. 예.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인생을 정리할 틈도 없어요. 그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네 엄마 몰래 방송 밑에 돈 500만 원 넣어놨으니까 꼭 써라. 이 말도 못해. 못한다. 예.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그냥 가는 거예요. 불쌍한 게 심장병이에요. 네. 또 뇌졸중은 100% 후유증이 남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치매로 사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암은요 예. 진단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나빠지지 않아요. 네. 내가 얼마든지 내가 노력해서. 대응해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3기, 4기에 발견됐다 하더라도 완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유증이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은 의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른 질병에 비해서 그렇게 심각하거나 불쌍하거나 두렵거나 그런 병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다. 이 예.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건 제가 일단 좀 읽어보시겠어요? 누가 한번? 네. 예. 미진 아나운서가 예. 한번. 병원에서 내 몸을 낫게 해준다고 생각지 마라. 병원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마라. 병원은 단지 나를 도와주는 곳이다. 내가 주체가 되어 내 몸 치료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적극 치료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마음가짐이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게 한다. 네. 요 글은요, 그 대학병원에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암이 발생했는데 본인의 암을 완치하면서 느낀 소감을 적어 놓은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진데요. 제가 최근에 본 글 중에서 가장 멋진 글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쓴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의사를 믿지 말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의사를 믿지 말라는 이야기 뭐지 그러는데 의사가 해주는 처방에만 따라가지 말고 너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생활 습관과 환경을 바꾸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거든요.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암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시는 환우분들이 계신다면은 이러한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치유된 대학병 의사 선생님 말씀들을 잘 참고하셔서 용기를 가지고 치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암은 죽을 병이 아니다. 또 암에 대한 접근법을 바꿔라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강의해 주실 건데 어떤 내용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예,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이제 그 첫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는 그냥 두서없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듣는 분들이 그럼 도대체 어떡하라고? 그럼 어떡하라고? 방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알찬 시간이 네, 다음 주에 그 정확한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